안녕하세요. 리은성형외과 이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 눈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게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쌍꺼풀이 풀려버렸다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의 쌍꺼풀이 나왔을 때 눈 재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쁜 쌍꺼풀, 내 마음에 드는 쌍꺼풀 모양으로 재수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매몰로 다시 수술을 하는 게 좋을지, 절개로 다시 수술하는 게 좋을지, 오늘은 어떻게 수술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그게 이제 쌍꺼풀이 풀린 경우, 그리고 쌍꺼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모양을 바꾸고 싶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전 수술이 매몰법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매몰법이나 절개법이나 둘 다 재수술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절개법으로 수술을 한 경우에는 보통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절개법으로 수술을 한 경우더라도 쌍꺼풀이 일부분만 풀린 경우나 혹은 쌍꺼풀이 다 풀린 경우, 이런 경우 모양을 바꾸지 않고 쌍꺼풀을 좀 더 진하게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쌍꺼풀 라인을 보강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하기 전에는 성형외과 원장님과 충분한 상담을 해서 현재 나의 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꺼풀 재수술을 매몰법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쌍꺼풀이 일부분만 풀린 경우, 그리고 쌍꺼풀이 실이 풀려서 전체가 다 풀린 경우, 그리고 쌍꺼풀 라인을 높이고 싶은 경우, 마지막으로 절개법 쌍꺼풀은 죽어도 하기 싫은 경우. 쌍꺼풀 일부만 풀린 경우는 가장 흔하게 쌍꺼풀이 좀 풀린 경우인데요. 쌍꺼풀 라인의 일부분이 풀어지거나 약해진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그 부분을 조금 한 번 더 찝어준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라인을 매몰법으로 한 번 더 보강을 해주면은 라인의 유착이 더 강하게 생겨서 쌍꺼풀 라인이 다시 강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방법은 편안하게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재수술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쌍꺼풀이 약해진 경우에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몰법으로 재수술을 하는 두 번째 경우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실이 끊어져서 쌍꺼풀이 풀어지는 경우입니다. 매몰법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 매몰법으로 피부와 안검판 사이에 유착을 만들어주는 실이 끊어지거나 풀려가지고, 혹은 렌즈 착용 등으로 그런 쌍꺼풀 실이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이 전체적으로 약해진다거나 쌍꺼풀이 풀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역시 매몰법으로 다시 재수술을 해주면은 쌍꺼풀이 다시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쌍꺼풀 매몰법으로 재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쌍꺼풀 라인을 높이고 싶은 경우입니다.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경우는 꼭 절개를 하지 않아도 매몰법으로 좀 강하게 위쪽에 유착을 만들어주게 되면은 피부가 위쪽에서 이렇게 아래쪽 라인을 이렇게 당겨주기 때문에 이전의 라인을 풀어주고 위쪽의 라인을 좀 더 세게 만들어주면은 매몰법으로도 쌍꺼풀 라인을 높여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몰법으로 재수술을 하는 경우는 나는 절개법 쌍꺼풀이 정말 싫다, 절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몰법으로 쌍꺼풀 재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절개법으로 하면은 더 좋은 경우이기는 한데 자기가 이제 매몰법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쌍꺼풀이 재수술을 할 경우에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원하는 모양이 좀 덜 나올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다시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추가적인 눈매 교정이나 지방 제거 등을 좀 더 추가해서 매몰법으로 재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쌍꺼풀 재수술을 절개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첫 수술을 절개로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쌍꺼풀 재수술도 절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첫 수술에 절개로 했다는 거는 쌍꺼풀이 좀 잘 풀릴 수 있는 소인이 갖고 있다는 것이고, 이제 원래 눈 모양이 매몰로 했을 때는 이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절개로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절개를 수술을 한 경우에는 수술도 절개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이런 눈인 경우는 피부가 두껍거나 피부 처짐이 많거나
아니면 눈두덩이에 지방이 많아서 볼록하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보통 쌍꺼풀 재수술이나 첫 수술도 절개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의 모양을 재수술을 통해서 바꾸고 싶을 때는 보통 절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쌍꺼풀 라인을 높이는 경우에는 아까 이제 매몰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쌍꺼풀 라인을 낮추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절개법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쌍꺼풀을 다시 낮추려면은 높이 되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유착을 분리해 줘야 되는데 매몰법으로는 그 한번 유착된 거를 다시 분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재수술할 때는 절개법으로 해줘서 위쪽에 있는 유착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좀 강한 유착을 만들어 줘야지 쌍꺼풀 라인을 낮춰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쌍꺼풀 라인의 모양이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제 좀 세밀한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몰법보다는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하셔야지 세밀한 모양의 변화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눈 앞머리 부분의 모양이라든지 인라인이나 인아웃라인 그리고 아웃라인의 모양 변화 그리고 눈꼬리 부분의 이렇게 두께나 눈 각자 부분의 두께를 조금 변화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매몰법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개법으로 좀 더 세밀하게 조작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모양 변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개법 재수술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눈 크기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절개법으로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눈 크기가 비대칭인 거는 눈매 교정이라는 수술이 필요한데요. 이런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경우 비절개로 하면은 이제 그냥 눈 크기만 좀 커지는 거고요. 양쪽 눈 크기의 비대칭을 맞추려면은 세밀한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개로 재수술을 하면서 눈매 교정을 같이 해줘야지 눈 크기 비대칭을 맞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눈에 겹주름이 생겼다거나 눈 절개에 함몰 흉터가 심하게 생겼다거나 눈 쌍꺼풀이 소세지 같은 모양인 경우에는 다 절개 쌍꺼풀로 재수술을 해야지 눈 모양을 좀 더 잘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후 재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